안녕하세요. 부동산 영자TV 이민재입니다. 개포동의 저층 아파트 중심을 한 재건축이 이제 종료가 됐죠. 자, 현재 영상에서 보고 계신 모습이 바로 개포 신축 윤방의 화려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 2만여 세대가 지금 입주로 완료했는데요. 지난 개포 신축 6인방의 지난 5년 동안의 거래 동향과 아울러서 각 평형별로 최고가를 어느 단지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래 동향과 최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개포 신축 6인방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드리는데, 단지 우리가 개포동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서울 전 지역의 33평, 국평 33평의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100등을 딱 선정했을 때 과연 개포동의 아파트 유치는 어떤지, 그런 내용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어떤 지역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현재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가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개포동에도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이 미래 가치가 커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죠. 자, 현재 이게 개포 택지지구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사각형 마크된 지역이 바로 개포 택지개발지구로 1980년도에 발표된 지역입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 50년 사이에 걸쳐 개발이 진행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중에서 이미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네미안 포레스트, DH 퍼스트 아이파크, 플래시 아너힐스, 자이 프리덴스, DHI 개포, 이런 데가 전부 다 개발이 완료돼서 재건축이 완료돼서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약 2만 세대가 넘는 세대 입주하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사업시 인가받은 개포주공 5단지, 사업시 인가 직전인 개포주공 5, 6, 7단지,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연, 대치동 쪽의 우선미, 이런 데까지 다 감안하면은 지금 추가 추진 중인 개포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가 약 2만 2천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7, 8년 되면은 이 지역은 약 4만 3천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4만 3천 가구가 어떤 감인지 안 오시죠? 이 4만 3천 가구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가 약 15만 가구라고 예정이 되는데, 재건축까지 완료됐을 때 그 중에 약 30%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이 개포 택지개발지구에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포 지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집중고, 관심을 받게 되는 거, 가격 상승의 여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기반이 더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 동안 개포 신축 6인방의 거래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DHI 개포가 세대수 많다 보니까 거래량도 뭐 400건 넘는 거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래스티지나 포레스트 같은 게 실질적으로 네미안 브랜드 아파트가 상당히 거래량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너힐스도 마찬가지고요. DHI 개포도 세대수에 비해서 적정 거래량을 보이는데, 하나의 독특한 점은 자이 프레던스, 이게 3,375세대인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상당히 낮은, 지난 5년 동안 60건이 채 거래가 안 됐습니다. 상당히 낮은 보이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조합원들이 자이 프레던스를 좋아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집어서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고요. 여하튼간에 개포 신축 6인방은 상당히 활달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온 것과 동시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서클 동그라미를 하는데, 자, 이것은 입주 2년 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년 차를 지나면서 좀 아쉬운 것은 2020년도에 금리 위기 인해서 전시장이 폭락세를 왔지 않습니까? 뭐 강남도 20에서 25%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그 단계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023년도 넘어가면서 아주 빠르게 거래량을 치고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장에 하나 정설이 있잖아요. 입주 2년차가 되면은 어느 정도 양도세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아진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정설처럼 되는데, 이 정설이 실질적으로 개포동에서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단지 내 아파트 거래 연간 평균 거래량이 뭐 1%가 안 되는데 여기는 2~3%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늘고 그만큼 개포동의 이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획기적인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가 확대 개편 실시됐는데 우리가 여지껏 많은 토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허가대처럼 강력한 정책은 사실 없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효과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봤는데요. 금년 1월 중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와 용산구 이 4개 구역에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실시된 날 이전까지 거래량을 조사해봤을 때 상당히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3월 24일 날 토지거래 허가가 실시되면서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제의 여파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거래 절벽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거래 절벽은 피할 수 없지만은 거래되는 작은 거래지만 꼭꼭 신고가를 치면서 나간다 이렇게 가격 상승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 가장 그 근거가 토지거래 허가 발표일부터 시작 전까지 약 4일간 기간 동안에 해당 4개구의 거래량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진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때 이 당시 체결된 거래 당시 대부분이 다 신고가를 치면서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상당히 매수대가 문의대가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돼서 거래 절벽은 뭐 발생하고 있지만은 계속 신고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적이 어떤 점입니까? 이게 구 단위로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이는 동 또 그 단지는 피해가 더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가 연기되더라도 일부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 6인방을 5년 동안 거래 동향뿐만 아니라 각 평형별로 비교했을 때 어느 단지가 각 평형별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25평 같은 경우는 GH퍼스 아이파크가 28억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 같은 경우는 역시 GH퍼스 아이파크가 35억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39평부터 40평대 초반, 41평, 2평 같은 경우는 아너힐스가 42억 2천만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44, 45평 사이에서는 우리가 DHI 개포가 46억을 바로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평, 53평 때는 아너힐스가 59억 5천으로 이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표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 있죠. 대형 평수로 갈수록 가격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10억 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를 찍기 조사하다 보니까 신축 6인방이 이미 뭐 달려가고 있지만은 각 단지별로 가격 차별화가 지금씩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려 볼 수 있고 그 가격 차별화가 대형평에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이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 북방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1등에서 100등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딱 1년 오늘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실거래된 가격을 평균을 다 내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해서는 최소한 거래량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10건이 이상인 아파트만 중심 뽑아봤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뭐 상당히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서초구의 반포 잠원동이 상단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등을 기록하는 원밸리 같은 경우는 뭐 33평이 가장 최근에 70억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평균이 40억이 거래된 건수가 40억 거래했는데 평균이 50억이 넘었어요. 나머지 그 다음에 압구정동 빼고 반포 잠원동이 전부 다 4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요약했을 때 이 반포 잠원에서 15개 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의 어떤 아파트 가격세
뭐 이렇게 비교할 때 강남 1등이다, 서초가 1등이다 할 때는 재건축이 강남구보다 더 활발한 서초구에서 1등으로 치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고, 반포 잠원이 또 치고 나가야 그 2순위인 대치개포가 또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내린 가격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빨리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반포 잠원 쭉 이어지다가 대치 개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개포 택지 개발 지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함께 묶어가기 때문에 같이 봐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는 뭐 상당히 존재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30등까지만 봤을 때 반포 잠원에서 15개 단지,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12개 단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를 상당히 당분간 좌우할 것 같고, 이제 압구정동 개발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보 우선미라든지 음마아파트라든지 경우라든지 5, 6, 7단지 이런 쪽에 이제 개포 대치동 쪽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서초구와 강릉 간의 이 호각세를 보여지는 모습으로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쭉 말씀드려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6인방의 막내의 포레스트가 이제 거의 40회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75대 되면서 상당히 이 총망을 받았던 자이프랜스 거래는 작다 보니까, 또 작은 거래도 뭐 저가 거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적정한 시장 가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아파트의 지난 5년 동안의 거래 동향과 아울러서 각 평형별로 어떤 단지가 가장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과연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과연 개포동 신축 아파트들이 미래가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제가 3월달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포동 신축 아파트 경우 평당 향후 10년을 봤을 때 2억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결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파트 자체의 가격 변화도 요인도 크지만은 화폐 경제에서 우리가 통화 가치 하락 요인도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장에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뭐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한국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